그럼 당장 이제 7천만 원 이게 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그러신 거죠? 그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? 아니, 뭐, 그러니까, 하여튼 상황이 지금, 뭐, 시행사 자체가 넉넉하지가 않으니까, 지금 네. 이제 뭐, 네. 상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런데 이게.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되겠습니까? 지금은, 네. 이런 신탁이 낀 구조 때문에. 네. 사실은 이제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은. 네. 우회적으로, 뭐랄까요. 시행사에다 돈을 주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. 네. 예를 들면 돈을 빌렸다가, 네.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가지고 분양대금으로 납부하는 걸로 상계해버린다든지. 네.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돌아서, 그거를 우회적으로 이런 약속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.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. 느낌이. 네.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걸 어쨌든 시행사 재산에 뭐 가압류 같은 건 한번 해보셨어요? 아닙니다. 못했습니다. 그게 이제 시행사가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. 예, 보여지는 재산이 사실 없는데요. 네. 신탁 채권에 대해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?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. 이건 한번 시도해 보세요, 한번. 그러니까 이게 상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대차 보증금 7천이고 분양대금이 한 5천 가까이 되죠. 4,500인가? 네. 그렇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래도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되고 얼마쯤이냐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. 네. 그 돈 때문에라도 가압류는 하시긴 하셔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상계가 될지 안 될지가 좀 애매해요. 네. 사건이. 네. 그래서 일단은 보증금 반환받을 그걸 7천만 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탁채권에다가 가압류 해놓으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의지가 될 수 있어요. 그게 확실하진 않아요. 왜냐면 이게 이게 신탁이라는 게 사실은 우선수익자라고 해서 네. 돈 빌려준 은행, 네. 시공사 네. 이런 회사들이 우선적으로 좀 돈을 가져가는 구조고, 네.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가압류를 해놓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받는다는 보장 자체는 많이 없거든요. 네. 그런데 그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. 이렇게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. 네. 말씀해보세요. 말씀해보세요. 궁금하신가요? 신탁 채권으로 가게 되면 네. 47세대가 준공을 위해서 받은 변호팀이 있어요. 그 변호사가 뛰고 있습니다. 현장에. 네. 그 변호사는 근데 단지 이제 47세대의 준공을 위한 변호사고, 네. 그쪽 거론할 필요는 없죠. 네. 근데 이제 그 변호사하고 얘기는 했어요. 너무 현장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도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불가능하다. 그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기 때문에 대를 위해서 소를 위해 대가 희생하면 자기의 부수임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상계 소송이나 그런 쪽을 준비하라고 했고요. 여러분들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봤는데 안은 세 가지 아니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안으로 적어놓은 거예요.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지급 명령을 좀 해서 시행사한테 채권 등록을 좀 빨리 받아내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일단 지급 명령을 좀 하고 싶고. 그건 하시면 돼요, 그냥. 네, 그냥 하려고 그러고 개인적으로. 그래서 그쪽에서 반응이 오면 모르겠지만, 근데 이제 그 법인이랑 그 대표자랑 두 명한테 다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법인이랑 네, 대표자? 시행사 법인에다가도 날리고 그 시행사 법인의 대표자한테도 다 날리고 해야 돼요. 뭘 날려요? 내용 증명이요. 지급 명령? 네. 근데 그거는 어차피 법적인 당사자는 회사거든요. 네. 시행사. 네. 근데 시행사가 회사기 때문에 회사 본점 소지로도 날릴 수도 있고. 본점이 채권단에 이미 넘어가서. 그러니까 이제 날릴 없어졌어요. 수도 있고 잘 안 되면은 어쨌든 회사에 대한 송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주소지를 확보해서 날려야 되거든요. 보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대표이사 주소지도
그런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. 그 살고 있는 주소지는 찾아내서 여기 찾았는데 이쪽으로 처음부터 내용 중 저 지금 명령을 이 주소를 바로 날려도 되는. 지금 명령이 급하신 건가요? 저는 그렇지 개인적으로 않을까? 급하다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저 개인적으로. 네. 근데 우리가 송달에 송달에 이제 송달의 방법이 보통은 일반적인 원칙은 본점 주소지로 날리고 그 다음에 보정을 받아서 또 다른 데로 하고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을 가야 돼요. 원칙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. 예. 그리고 일단은 지금 마음은 객관적으로는 맞아도.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그게 급한 사건은 아니에요. 지금 명령을 빨리 받는 것이 급하진 않아요. 마음적으로는 이제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막 사실 제가 그 법적으로 안 하고 시행사 사장이랑 계속 통화하면서 원만하게 가려고 비즈니스로 가려고 몇 번 하다가 하다 안 돼서 이제 결국에는 하는 거거든요.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반응 그냥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고 그러셔서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그냥 온건하게 가는 거거든요. 이 오피스텔 2가 분양이 완료가 되고 제가 4,500만 원을 그냥 어디서 사채를 빌려서 내 납부해서 물건을 확보하면 그 4,500까지 하고 그냥 7천만 원에 대한 고스란한 채무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행사한테 이게 완료가 되면 이 1층 토지주가 이 1층에 대한 거를 살 건데 동부저축은행이 제 1순위권자라고 그러더라고요. 1순위권자에 대해서 동부가 30억을 받고 빠져나가고 만약에 잘 된다 가정이 되면요 이 토지주가 산다 가정하면 산다. 그리고 2순위권자인 수분양자들 47세대 거가 나가고 하도급 3.3억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시행사의 잉여금이거든요. 그 시행사의 잉여금에 대해서 오피스텔 한 동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서 거기다가 그냥 나중에 온건적으로 받는 방법인데요. 그거는 지금 그 아니면 주던가 이게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는 네. 신탁이 안 풀려요. 네. 그러니까 정산이 받을 사람 다 받아가야 네. 다 받아가야 신탁사로 이제 마지막으로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시행사로 넘겨주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전에는 소유권이 신탁사한테 있거든요. 네, 법적인 소유권이.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가압류는 안 돼요. 오피스텔에 대한 가압류, 부동산 가압류. 그래서 제 1화는 원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보존등기라고 해서 보존등기 시행사 보존등기가 되기 전에 1순위권자들, 순위권자들이 다 받으면 시행사가 다 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시행사가 받으면 그때 요청하겠다는 이 말이었고요. 제일 오건적 그러면 늦죠.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신탁 채권에 대해서 해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채권 가압류에서 한번 시도해보라는 뜻이거든요. 네. 예를 들면 이게 뭐 지하에 뭐 어떤 점포들이 지금 그 시행사 앞으로 이제 나중에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 등기를 해주지 마라 라고 하는 가압류라든지 그런 걸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죠. 신탁채권이라고. 네. 그래서 그 1화는 그거였고요. 두 번째 안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조금 나아가서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대위 등기나 초탁 등기 그리고 신탁채권 등기라고 신탁채권 압류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모르는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을 어떤 전문가분 선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두 개 안을 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으로 생각한 게 이건 약간 비즈니스적인 건데 47세대랑 협약서를 여기 말고 그 공사를 준공을 다시 하자고 해서 하도급, 시공, 시행 그리고 대주였던 그 건축주인 그 토지주와 그 대주 그러니까 대출주인 동부와 그리고 수분양자 그래서 6자간 협약을 해서 협약서를 썼어요.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는 세대들이 많고 여기에 다 총괄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전세 계약이랑 이 오피스텔 분양 계약 소송, 해지 소송을 좀 걸어서 이 준공에 대해서 다 하려고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막아버리면 준공을 못 하지 않습니까? 해지하겠다. 그 705
수배양자가 이거에 대한 해지 소송을 걸었다. 왜냐면 그 과거에 한 명이 소송을 예전에 걸었어요. 1년 전에. 그 소송을 막고자 해서 하도급이나 어디서 돈을 각출해서 소송 비용을 각출하기로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자기들이 뭐 승소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저는 당위적으로 제가 승소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까지 협조를 많이 했고 승소라는 게 이제 분양대금 반환을 반환해서 승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그것도 승소를 해봐야 반환받는 곳이 신탁사인지 시행사인지를 먼저 모르겠고요. 시행사죠. 보통은 이게 계약서에 신탁사는 분양대금 반환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도 많이 적어놓거든요. 오해가 없도록. 네. 못 보셨어요? 네. 못 봤어요. 지금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라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그런 게 없더라도 신탁사가 책임을 안 집니다. 대금 반환에 대해서는. 그렇다 하면 지금 문제가 어차피 그래봐야 그럼 또 시행사 채권인데 시행사 채권이 돼버리면 또 저는 어차피 받을 수 없는 채무 불이행 채권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죠. 볼모를 잡고 싶다 이거죠. 제가 해지를 볼모로 해서 해지 받고 싶지 않으면은 그 다자간 그 이해관계자들이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고 가라라는 저의 비즈니스적인 해결책인 거죠. 뭐 정책적으로. 예. 내가 대신 이 위험한 거는 47세대와 함께 온 세대들에게 등을 돌려야 되고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제 돈을 해결해주고 준공을 시켜라라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이제 보증금 7천을 이야기하는 거죠, 그죠? 보증금 7천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. 전 지금. 어쨌든 간에 그 돈이죠, 그죠? 네, 4,500만 원 산게 그 부분입니다. 그 정도만. 네, 4,500만 산 게만 지금 불가능하다고 지금 다 논리적으로 다 불가능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게 나를 집어넣어줘라 하는 그 어떤 제 외침의 전략인데 이걸 마냥 한다고 해서 아무도 불이익이 없는데 아무도 해줄 일이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해지 소송을 걸어버리면 이거를 제 거 해지 소송을 해결 안 해주고 가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존 등기가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. 왜냐면 여기 분양을 계약한 사람이 해지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해지되든지 안 해지되든지 확정을 짓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해지하지 말고 그냥 가는 쪽으로 가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저는 이 상계 처리를 요구하면 다자간 협약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냥 705 그냥 상계 처리 해주고 가는 걸로 합시다 하고 하게 되면 저는 속에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.